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 제가 30년 동안 숱하게 봤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 아무 데도 안 아팠는데요. 맞습니다. 혈관은 80%가 막혀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좀 저리거나 발바닥이 묵직하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계단 한층 올라갔을 뿐인데 숨이 차고 손주 손잡고 시장 한 바퀴 도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진 느낌 있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한국인 2명 중 1명이 동맥경화 위험군에 속합니다. 2명 중 1명이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위험군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혈관은 마치 오래된 한지처럼 서서히 뻣뻣해집니다. 한지가 습기 없이 오래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파삭 부서지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30년간 순환기 내과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처방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 찬장 안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재료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논문을 뒤지고 환자분들께 적용해보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5가지 천연 가루입니다. 그 중에서 1위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솔직히 저도 처음 데이터를 봤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마늘보다 강한 게 있다고? 그런데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 영상 링크 한 번만 보내주세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비트가루입니다. 밥 먹고 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후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느낌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안쪽에는 산화질소, 영어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서 방이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혈액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가 줄어듭니다. 혈관은 점점 뻣뻣해지고 혈액이 지나가기 어려워집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도 식후에 피곤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게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트 가루를 드시면 혈관이 스스로 열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과 대한의학회 자료에서도 비트 추출물과 혈관 기능 개선 사이의 연관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순리 할머니 72세 분입니다. 이분은 새벽 시장에 나가는 걸 낙으로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시장 안을 10분도 못 걷고 다리가 무거워서 중간에 쪼그려 앉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시장도 못 나가겠구나 하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분께 제가 비트 가루를 권해드렸습니다. 4주 뒤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이제 시장 한 바퀴 다 돌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비트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 있는 사람은 못 먹는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비트의 혈당 지수는 생각보다 낮고 소량의 가루 형태로 드시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중증 당뇨가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걷기 운동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이나 옥살산에 민감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비트가루보다 우리 밥상에 훨씬 더 자주 오르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혈관에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할 줄은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4위는 계피가루입니다. 겨울이 되면 유독 손발이 차고 아침에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분 계세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파스 붙이고 계신 분들 잠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신남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걸 조절해줍니다.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혈관벽을 마치 전통 퉁칠처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툰칠한 나무 그릇은 오래 써도 갈라지지 않잖아요. 혈관도 염증이 없으면 그렇게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내과학회 학술지와 영양학 저널에서도 계피의 혈관 보호 가능성을 다룬 연구들이 여럿 발표되어 있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최병두 어르신 68세분입니다. 오래된 한옥마루에서 아침마다 식혜 한 잔 드시는 게 낙이신 분인데 경미한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로 단 음식이 신경 쓰여 식혜도 줄이셨대요. 그분께 식혜 대신 계피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아침에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에 뵀는데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하고 발도 좀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염증 수치도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계피는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이건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항응고제나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자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반 작은 숟가락, 아침 식사 20분 전에 따뜻한 물이나 요거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과량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와 사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비트와 계피는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3위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1위, 그 재료는 마늘보다 강할 수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계속 들어주세요. 3위, 생강가루입니다. 아이고, 김장철마다 손이 저리고 손가락 끝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분 계세요? 배추 절이고 김치 담그다 보면 손이 얼어버리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절임이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속에서 피가 엉키지 않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도로로 비유하면 사거리에서 차가 막히지 않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요원 같은 겁니다. 혈관 안에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정리해주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임상 가이드라인과 란셋 저널에서도 생강의 항혈전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다뤄진 바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5세분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이 아니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김치 문화를 몸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손이 저리고 손가락 끝이 보라색이 되는 증상이 계속되셨어요. 제가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생강 가루 반 숟가락, 꿀 조금, 레몬즙 조금 넣어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손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동치미 국물은 계속 드시면서요. 여기서 저는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강은 천연 항응고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가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도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드시는 방법은 하루 반 숟가락, 걷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즙 조금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재료들 중에 평소에 가장 자주 드시는 게 어떤 건가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재료를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 주제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있다고 하실 텐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오늘 알아가셔야 합니다. 2위 마늘가루입니다. 걷다 보면 종아리가 당기고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경험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건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만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패턴이라면 하지 혈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이 혈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리신은 혈관 벽에 쌓인 플라크, 그러니까 기름때 같은 덩어리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 바닥에 눌어붙은 때를 재래식 잿물로 불려서 떼어내듯이 알리신이 혈관 벽에 굳어있는 찌꺼기를 서서히 분리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이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서도
마늘 성분과 혈관 건강 사이의 관련성이 여러 차례 다뤄진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약 40%가 동맥경화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혈관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40%라는 숫자,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목포에 사시는 정기철 어르신 71세 분입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 드시기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이분 배 타시던 분인데 바다 내음처럼 고집도 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된장국에 마늘 가루를 반 숟가락씩 넣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6주 후에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LDL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고 다리 무거운 느낌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67세에 고지혈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약 드시기 싫다고 매번 버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된장찌개에 마늘 가루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나아진 걸 보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의사가 된 보람이 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마늘 가루는 하루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사이로 드시면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물에 레몬즙과 꿀 조금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신체 활동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재료를 처음 논문에서 봤을 때 눈을 비볐습니다. 마늘보다 강한 게 있을 수 있나? 그런데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이 주변에 거의 없을 겁니다. 1위 암라 가루입니다. 밤마다 다리가 화끈거리거나 반대로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 증상들이 전혀 다른 병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같은 뿌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세혈관의 순환장애입니다. 암라.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 수천 년간 사용해온 재료인데 최근에 현대의학이 이 재료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양리학저널, 영국의학저널, 그리고 대한의학회지에서도 암라 추출물에 관한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 주목받을까요? 일단 비타민 C 함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C가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혈관벽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산화질소 생성 촉진, 혈소판 조절, 혈관 염증 감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른 재료들이 한두 가지 경로에 작용한다면 암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봄비가 오래 말라붙어 있던 눈바닥을 천천히 스며들어 부드럽게 적시듯 암라가 딱딱해진 혈관을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회복시킨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암라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윤말순 할머니 78세 분입니다. 혼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분인데 다리가 아파서 텃밭에 나가지 못한 지가 꽤 됐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걱정되어 서울에서 내려와 모시고 가려 하는데 할머니는 제주 떠나기가 싫다고 버티고 계셨습니다. 제가 암라 가루를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꿀과 레몬즙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8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텃밭에 나가 상추도 직접 뜯고 물도 준다고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한테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논문 한 편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암라가루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걷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꿀과 레몬즙 섞어서 드시거나 아침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처음 사흘 안에 손발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일주일쯤 지나면 걸을 때 지구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집중력이나 맑은 정신 쪽에서도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은 꼭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좋은 재료도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입니다. 비트와 암라는 옥살산 함량이 높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에게 옥살산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과 마늘의 항응고 성분이 약과 겹쳐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께 먼저 여쭤보세요. 셋째, 위장이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입니다. 마늘과 생강은 빈속에 드시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계피는 고용량에서 간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드시고 계신 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행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루만 드신다고 혈관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 습관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첫째,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마라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새벽 공기보다는 햇빛이 있는 오전 10시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2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혈관 사고 위험이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초겨울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 안, 은행 나무길에서 두꺼운 손바지 입고 손 비비며 걷는 어르신들. 그 짧은 20분이 혈관에는 최고의 약입니다. 둘째, 하루 물육 7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적게 드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혈관 안에서 뭉치기 쉬워집니다. 낮에 천천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줄이시면 야간 화장실 문제도 덜합니다. 셋째, 담배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30분간 수축시킵니다. 이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도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가루를 드셔도 담배 한 개비로 30분씩 혈관이 오므라든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넷째, 밥 빨리 드시는 분들 조금 천천히 드세요. 밥상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 내막에 손상을 줍니다. 한 숟가락 뜨고 씹고 숨 한 번 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자고 계셔야 혈관이 수리됩니다. 늦게까지 드라마 보시는 것도 좋지만 혈관을 위해서는 11시 이전에 눈 감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도 수면 시간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혈관은 조용히 막힙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무 신호 없이 쌓이는 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둘, 부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비트, 계피, 생강, 마늘, 암라 5가지 중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요. 셋,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전문의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 다음 증상이 생기면 오늘 영상보다 병원이 먼저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질 때, 말이 갑자기 어눌해질 때,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플 때, 한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일 때, 이건 절대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바로 119 부르세요.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맛있다 한마디 건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는 것,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아침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형제분께 꼭 전해주세요. 댓글에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증상 하나만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